벼랑 끝에 놓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 그런 일들이 왜 왔다고요? 297페이지는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택.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 일단 책을 먼저 읽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보는 식으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은 대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A를 하거나 B를 하거나 C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런 선택지들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은 아마 이럴 것이다. 내가 A를 한다면 이런 면에서는 좋고 저런 면에서는 나쁘고, 내가 B를 한다면 저런 면에서는 좋고 이런 면에서는 나빠.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지? 당신은 편견에 치우친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각각의 찬반 양론을 저울질하고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미래상 속에서 그려본다. 마음만 가지고 판단을 내릴 때는 혼란과 궁지 속에 빠지기가 쉽다. 아, 대체 뭘 골라야 되지? A인가? B인가? C? 아니면 D? 물론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에서는 선택의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다. 정부와의 계약에 의존하던 소피아의 회사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의 연말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휴직을 권고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남은 사람들의 업무량을 늘려야 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정부의 지원을 항상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우리 회사의 자본이 모자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뭔가 결정해야 돼. 안 그러면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어. 현실적인 고민인 거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 말해주실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가 딱 이런 상황이야. 풍요와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고 돈의 흐름이 나에게 흐르도록 합니다. 이게 그쵸? 우리가 이론상으로 접근할 때랑 현실을 닥칠 때가 너무 다른 게,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지가 않아. 그때는 그냥 풍수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춘카님?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본인들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렇게 못해요. 다 그렇게 하는 포뮬을 본 적이 없어. 막상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까지 혹은 2주 안에 뭐 어떤 대금들을 치러야 되는데 뭐 1,200만이 모자라. 그러면은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아, 창조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춘카님 풍요로움이 안 느껴져요. 창조할 자신이 없어요. 너무 기간이 촉박해요. 너무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오기 전에는 다들 그냥 너무 쉽게 말을 하는데 막상 상황이 왔을 때는 어렵다고 해요. 자, 다른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소피아는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책임져야 할 몫이 있었다. 그는 목이 조여드는 상황 속에 갇혔다. 그녀가 세워둔 10년짜리 성공 계획은 아직 종결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소피아의 내면 청사진은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새로운 일과 새로운 모습의 회사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문제와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는 그간 활동을 재평가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극적인 사건에 너무나도 압도당했고 날마다 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살다가 보면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는 순간 있잖아요. 직면하는 순간, 뭔가 벼랑 끝에 놓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 혹은 사면초가가 되는 순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살다 보면 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마음 공부를 조금 했던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뭔가를 지금 내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좀 자책해요. 아, 내가 좀 마음을 잘못 먹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들이 왜 왔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이런 상황을 창조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표현해요. 이런 상황을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 내 영혼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까? 이게 최근에 얘기했던 내용들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죠? 크게 운이 좋아지고 내 삶이 달라지려고 할 때의 징조. 그게 뭐라고요? 삶이 뭔가 되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잘자잘한 사건 사고가 생기고 뭐가 자꾸 깨지고 내가 자꾸 자잘자잘하게 아프고, 크게 아픈 거 말고 자꾸 잔병치레하고 갑자기 막 연달아서 막 피도 좀 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뭐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거 비슷하죠. 여기서도 막 문제가 생기죠. 물론 여기서는 좀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왜 그래요? 한 포밀리가 수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춘카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꼭 항상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통해서 저는 공부를 해야 해요? 저도 춘카님처럼 그렇게 벼랑 끝에 몰리지 않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춘카님 공부 주제들은 벼랑 끝이랑 상관없잖아요. 저는 왜 벼랑 끝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왜냐면은 막 뭔가 자꾸 내 삶을 벼랑 끝에다가 갖다 놓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라고 하니까 그 상황이 너무 싫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피할 수도 없어. 왜냐면은 피하면은 당장에 내가 뭔가 파산하게 되거나 혹은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니까 피할 수도 없어. 뭔가 어떻게든 마주해야 돼. 근데 왜 그렇죠? 그래야 내면의 목소리를 듣거든요. 벼랑 끝에 서 있어야지 피하지 않고 마주하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한테 만약에 도바님이 지금 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일이 생계랑 전혀 상관이 없었으면은 지금처럼 고민하셨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죠. 중간님 미쳤어요? 바로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죠. 그걸 왜 제가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해도 생계랑 전혀 상관이 없으면 제가 이것 때문에 왜 고민하고 왜 스트레스 받아요, 중간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그래야만 그렇게까지 깊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무의식을, 내 내면을 굉장히 깊게 봐요.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면은 피해, 외면해. 계속 그래요. 진짜로.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되게 계속 그래요. 당장에 내 생계랑 직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많은 도반들이 지금 당장 성장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편함과 안정을 선택해요. 맨날 말로는 성장하고 싶어요. 더 성공하고 싶어요. 뭐 말을 하지만 그 과정에 만약에 성장통이 좀 따른다. 그러면 성장통을 피해서 나 성장 안 할래요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한 분이 수업을 왔는데 그분을 만나기가 제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대단한 게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분이 무의식에서 이런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구나. 이분의 공부 주제는 요거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오면은 요거 공부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귀신같이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수업을 안 와. 중간에 갑자기 아파요. 꼭 그럴 때 아파. 그리고 웃긴 게 저녁쯤 되면은 안 아프대. 다 나았대. 그러면 이제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냥 그 이제 공부해야 될 핵심 주제 말고 좀 다른 거 가벼운 거 하자 하면 와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동물들도 위기를 감지하지 않냐. 저기 예를 들면은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막 쥐떼가 막 화산 폭발의 반대 지점으로 막 도망간다거나 본능적으로 그냥 도망가지 않냐.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마주하고 싶지 않다. 내 내면을 마주하는 거 하고 싶지 않다. 왜? 근데 심지어 그게 지금 당장의 나의 생계랑은 무관한 거예요. 내 생계랑. 그러니까 당장에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으면은 피하고 싶은 경우 되게 많아요. 되게 피하고 싶어 하고 진짜 실제로 피하고. 심지어 오늘 왔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꺼내면서 그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조퇴하고 싶대요. 나는 조퇴하고 싶다는 도반을 처음 봤네요. 10분 빨리 갔어요. 그 정도로 저항이 심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마주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미루다 보면은 어떤 게 누적이 돼요. 마주해야 되는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 내 미션 주제들이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냥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럼 어느샌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막 진짜 벼랑 끝에서 마주해.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마주해. 근데 그렇게 상황을 창조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내 이면에 있는 나. 내가 창조한다. 왜? 참나는 내가 성장하길 바래요. 어떤 틀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넘어가길 바라고, 새로운 체험을 하길 바라고, 더 큰 의식으로 넘어가길 바라고. 근데 그러려면은 이 안에 갇혀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요. 어떤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탁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경험하라고 해요. 여기서 경험해. 여기서 깨우쳐. 넘어가자 이제. 마주하자.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잖아. 피해왔었는데 이제는 끄집어내서 마주하자.